아오키지와 아카이누는 각자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전투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쉽사리 승부가 날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하루가 지나게 되었고 둘의 대결을 지켜보던 참관인들마저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와 아오키지는 오히려 집중력이 더 상승하였고 전투 도중에 성장하는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거프는 비로소 살아있기에 가능한 전투, 목숨을 건 결투를 해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근본적으로 실력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하며 두 캐릭터가 생사결을 하며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키자루 그 녀석이 이젠 제일 약하겠구만 이라고 말하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카이누와 아오키지는 목숨을 건 혈투를 하며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아오키지의 대결은 결국 9일차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프는 그냥 내가 가서 끝낼까?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잖아 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러댔고 센고쿠는 가만히 있어 해군의 미래가 달린 대결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센고쿠도 속으로는 제발 빨리 대결이 끝나길 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콩원수는 100살에 가까운 노인이었기에 결국 잠깐 잠에 들었고 결과가 나오면 깨워달라고 말합니다. 아카이누와 아오키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9일차를 넘어 10일차에 들어섰고 결국 아카이누와 아오키지의 대결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아오키지는 아카이누와의 장기전으로 인하여 체력이 고갈나게 되었고 결국 악마의 열매 활용 능력, 패기, 전투 센스, 반응 속도 등 모든 부분의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아오키지와는 다르게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으며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아카이누 저 녀석 처음부터 전력으로 임했던 게 아니었던가? 아직도 저런 체력이라니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가 체력을 안배하며 전투에 임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한 아카이누는 아오키지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아카이누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오키지에게 대분할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아이스 타임 캡슐을 사용하며 가까스로 아카이누의 대분할을 막아냈으나 아카이누는 그 순간 아오키지에게 다가와 명구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기적적으로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명구를 막아내기는 하였으나 아카이누는 힘으로 아오키지의 가드를 뚫어버리는 괴랄한 파괴력을 선보였고 결국 아오키지는 아카이누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오키지는 다리 한 짝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포기하지 않았고 곧바로 얼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얼음다리를 만들어냈고 계속하여 전투에 임하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시점 승부를 기울었고 아카이누는 끝났다는 것은 너도 알텐데 예정을 생각해서 여기서 그만둘 수 있다 라고 말했고 승산이 없는 것을 깨달은 아오키지는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아카이누의 승리가 결정된 이후 잠시 아카이누와 아오키지의 침묵이 이어졌고 둘의 대결을 관전하던 거프와 센고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그만둬라 이미 승부는 결정났다. 승자는 아카이누, 새로운 해군의 원수는 아카이누다. 너도 결과에 승복하겠지 쿠잔 이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센고쿠에게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었다. 쿠잔 이놈이 비록 사카즈키에게 패배하긴 하였으나 넌 여전히 해군의 주요 전력이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넌 해군을 그만둔다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대결에서 패배한 날 버리겠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고 거프는 웃으며 세계정부 고위층에선 널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지만 너 정도 되는 전력을 그냥 버리기엔 아깝잖냐. 넌 이제 해군 대장이 아니라 기밀 특수부대 대장으로 직책이 변경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아오키지에게 너도 기밀 특수부대의 역할은 잘 알겠지. 네가 잠입할 해적단은 검은수염 해적단이다. 정상결전 이후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흡수해갔으며 임펠다운에서 흉악한 죄수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한 검은수염은 현재로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니놈이 그들의 편으로 위장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검은수염 해적단을 일망타진할 생각이다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패배자의 말로는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하지만 정의가 실현된다면 악역 따위 못 맡을 이유가 없죠 라고 말하며 새로운 임무를 받아들였고 아오키지는 대외적으로 해군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아오키지가 아카이누에게 패배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수하가 된 것이 의아하긴 하였으나 쿠잔이라는 거대한 전력을 포기하기는 아까웠기에 결국 쿠잔을 자신의 수하로 받아들입니다.
아카이누는 펑크하자드에서 아오키지와의 혈투를 벌인 끝에 아오키지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가 새로운 해군 원수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원수가 되자마자 마리조아를 신세계로 이전하였고 센고쿠가 집권하던 시기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해적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선두에 서서 해적들을 소탕하며 아카이누가 이끌어가는 해군은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펑크하자드에서 아카이누에게 패배한 아오키지는 대외적으로 해군을 탈퇴한 민간인이 되었으며 아오키지는 검은수염 해적단과 접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신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수가 된 아카이누는 소위 사왕이라고 불리는 카이도우 빅맘 디치 샹크스를 모조리 자신의 손으로 잡아들이고 싶어 하였으며 루피 혁명군 역시 자신의 손으로 잡아들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들을 일망타진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아카이누 역시 곧바로 행동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징병을 통하여 해군에 새롭게 영입된 로쿠규 후지토라는 새로운 해군 대장으로 등극하였고 해군은 새로운 대장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해군 중장들도 많이 영입되며 해군은 거프, 아오키지, 센고쿠라는 걸출한 전력들이 이탈했음에도 여전히 세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아카이누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아오키지는 대외적으로는 더 이상 해군이 아니었기에 곧바로 해군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해군을 관뒀다는 소식은 전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을 탈퇴한 아오키지는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했고 아오키지는 하치노스 섬에 도착하자마자 하치노스 섬 일대를 얼려버리며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섬의 일대 자체를 얼려버릴 수 있는 인물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오키지밖에 없었기에 아오키지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티치는 자신을 제외한 이는 어차피 아오키지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자신이 직접 아오키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치노스 섬에서 아오키지와 티치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아카이누에게 패배하고 해군을 탈퇴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니놈이 여기는 왜 온거지? 설마 아직 해군에 남아있는 건가? 날 잡으러 온 건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오키지는 아니 내 다리를 봐라. 난 아카이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해군을 탈퇴했다. 어차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조직인데 아카이누 그놈 밑에 있기는 죽기보다 싫다.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를 원망하는 듯한 연기를 합니다. 티치는 아오키지가 확실히 해군 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한 이후 아오키지에게 그래 니놈이 해군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겠다. 그렇다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지?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복수를 위해서다. 20년간 해병으로서 정부에 충성했는데 고작 한 번의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나를 토사구팽하더라고. 심지어 세계 정부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나를 임펠다운에 가두려고 하기도 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티치는 대충 흘러가는 상황을 눈치채며 그렇다면 우리의 적단에 들어오기 위해 이곳으로 온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시류도 그랬는데 나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는가? 받아만 준다면 힘이 되어주겠다 검은수염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의 입장에서는 해군대장급 강자가 자신의 해적단에 합류한다고 말하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었기에 아오키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티치는 그래도 며칠 전까지 해군이었던 아오키지가 혹여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아오키지에게 완전히 자신의 해적단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시키는 일 한 가지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그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티치는 토트랜드를 급습하여 푸딩을 납치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지금은 빅맘이 멀쩡한 상태이기에 정황을 조금 살피라고 말하였고 아오키지는 티치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오키지는 약 2년 뒤 빅맘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반 오거와 함께 토트랜드를 급습하여 푸딩을 납치하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이 일을 계기로 아오키지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